백이숙제 열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와. 그럼 재밌어. 한번 읽어봐. 알겠냐? 재밌어. 백이숙제 열전. 그리고 이 열전에서 사기 열전에서 백이숙제 열전 제일 1챕터가 백이숙제 열전인데 그거는 논술에서도 여러 번 제시문을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그냥 얘기 하나 해줄게. 여기 이제 챕터 1이 백이숙제 열전인데 숙제 홈워크 아니야. 알겠어? 알겠냐? 백이하고 숙제라는 사람의 이제 열전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동량. 동량에서 첫 번째로, 자, 봐라. 그 랑케이 실증사관하고 비슷하게 동량의 역사소설 방식이 있어요. 무슨 채일까요? 무슨 채일까요? 정리. 무슨 채? 그러니까는 사실만 기록하는 거예요. 예컨대 저기 뭐야,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뭐 예컨대 1592년 임진왜란 발발, 맞죠? 그래서 선조가 튀었음, 맞지? 그런 식으로, 맞지? 응. 그러면은 그게 지금 연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맞죠? 몇 년, 몇 월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걸 무슨 채라고 그래요? 편년채라고 하죠. 편년채. 편년채라고 하죠. 자,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편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죠? 편년. 그러면은 연도별로 해가지고 몇 월 며칠 그 해가지고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적는 거야. 그러면은 랑케이 실증사관하고 약간 통하는 내용이 되겠죠. 맞죠?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부러 1번 편년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편년채의 대표적인 책이 뭐야? 어? 그렇지. 왕조실록도 되고. 그러면은 더 옛날 책. 더 옛날 책. 삼국 사기? 아닙니다. 더 옛날 책. 중국 책이에요. 니네 그 저기 뭐야, 중국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봤냐?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봤어? 그러면은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춘추시대가 왜 춘추시대야?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공부를 할 때 그 좀 그런 생각 하라고. 저기 뭐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면은 쌤, 춘추시대가 왜 춘추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전국시대는 왜 전국시대요? 그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니까는 아 그런가? 아유 귀찮아, 짜증나 해가지고. 맞지? 춘추시대가 왜 춘추시대요?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어.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다고.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이 춘추라는 역사책에 기록된 시대가 춘추시대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춘추라는 역사책은 누가 썼어요? 춘추라는 역사책은 누가 썼어요? 쌤이 질문하는 거는요, 고등학생들이 알만한 내용을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춘추라는 역사책은 누가 썼냐? 쌤, 그 춘추라는 책도 모르는데 그 누가 지었는지 내가 무슨 알바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춘추라는 역사책은 누가 썼니? 사마이? 뭐? 누구? 아니요. 누가 썼어? 공자. 공자가 썼어. 공자가 썼다고. 쌤, 공자는 논어 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논어는요, 공자의 제자들이 쓴 거예요. 공자가 쓴 거 아니야. 알겠어? 공자가 쓴 서술 여러 가지 저작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춘추예요. 춘추. 그러면은 봐라. 춘추 그 뜻 자체가 뭐야? 봄 춘자하고 가을 춘자죠. 맞죠? 시간의 흐름.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춘추. 편년체다. 이건 알아두시는데 만약에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논술에서 이제 편년체 춘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와. 춘추필법이라는 게 나와. 춘추필법.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춘추필법. 춘추필법 뭐야? 공자가 춘추를
지피라는 방법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특성이 있냐? 봐라. 편연체는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거죠. 맞죠?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거잖아. 그런데 가끔 가다 공자의 주관이라든가 가치 판단이라든가 해석이 들어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편연체는 기본적으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렇게만 쓸 거 아니야. 객관적 사실만 쓸 거 아니야. 그런데 공자의 사상이라든가 생각이 들어가도록 글을 쓴다고. 그게 바로 춘추필법입니다. 알겠어요? 예컨대 봐라. 이 춘추필법은요. 한자의 특성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한자의 특성은 뭐야? 한문의 특성은 뭐야? 표음 문자야, 표의 문자야. 뜻글자죠. 맞죠? 뜻글자라고. 그러니까 예컨대 쉽게 그냥 이해하십시오. 그냥 뭐냐면은 봐라. 어떤 A 국가하고 B 국가가 싸웠어. 전쟁을 했어. 그러면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싸울 전자 이렇게 쓰겠죠. 싸울 전자. 싸울 전자. 맞죠?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은 아 A 국가하고 B 국가가 싸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한자의 표의 문자의 특성상 글자 하나를 바꿔버려. 누가? 공자가. A국, B국. 근데 둘이 싸운 건 똑같아. 근데 글자를 바꿔버려. 정자로 바꿔버려. 이거 정벌할 때 정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얘나 A국하고 B국이 싸웠다는 건 똑같아. 그러면 싸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공자가 이 표현을 안 쓰고 이 표현을 쓰는 거야. 이 표현을.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춘추에 나온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거 쓴 거라.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A국하고 B국이 싸웠다라고 했을 때 공자가 봤을 때 A국이 착한 놈인지 B국이 나쁜 놈인지가 모른다 이게. 근데 이 정자로 써버리면 A국이 B국을 정벌했다. 그러면은 A국은 착한 놈, B국은 나쁜 놈. 맞죠? 나쁜 놈. 이렇게 돼버려. 이 한 글자 때문에 공자의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다 이거야. 그러면 봐라. 공자는 성인이죠. 맞죠? 공자가 봤을 때 얘는 착한 놈, 얘는 나쁜 놈이다라고 하면은요. 진짜 얘는 나쁜 놈이고 얘는 착한 놈이 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은 춘추라는 역사책이 전래가 되는 한 비국이란 사람이라든가 비국이란 나라는 망한 지 몇천 년 전에 망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은 어떻게 해? 얘는 나쁜 놈, 얘는 좋은 놈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연산군이 뭐라고 했어? 내가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해돼? 그러니까 동양은 역사 자체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봐라. 니네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요. 하나하나 다 기술하지. 근데 태종실록이라고 했어. 그러면 태종이 자기에 대해서 쓴 역사 그거를 볼 수 있냐? 못 보게 해. 그리고 옛날에 사관, 옛날에 사극 보면은요. 엑스트라들 나와. 엑스트라. 뭐 왕 딱 있으면요. 양 사이드에 뭐 아무튼 글 쓰는 사람 나와. 글 쓰는 사람. 그런 엑스트라들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도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가? 사관이야, 사관. 일거수 일투족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해. 근데 한 사람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쌍으로도. 왜? 한 사람만 기록해버리면 어떻게 돼?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두 사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선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역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맞죠? 맞잖아. 역사에 두려워해야지. 맞죠? 얘는 나쁜 놈이야. 얘는 나쁜 놈. 그러면 이때 당시에만 나쁜 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 얘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후손들이 얘 나쁜 놈으로 보는 거라고. 맞죠? 그런데 이거 봐봐. 이게 뭐냐면은 춘추필법이라는 게 이 맥락으로서 알아두십시오.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을 하는데 한자의 특성상 공자에 뭐가 들어가? 주관이라든가 해석이 들어가는 역사서술 방식. 맞죠?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거 중앙대하고 이제 숙대에서 나왔던, 시립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살짝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때 당시 공자가 가치 판단을 하는데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한계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요. 뭐냐면은 A국이 좋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중화를 의미하는 중화, 한족을 의미하는 거고 얘네들은 변방오랑캐다 이거. 변방오랑캐다 이거. 변방오랑캐. 그러니까는 중화 화족 맞죠? 그 한족이죠. 화족과 하족을 합해서 이제 한족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동이, 서융, 북적, 남만 맞죠? 그러니까 중화 사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중화 사상은 가운데 중화, 지네들이 이제 중심이고 동쪽도 오랑캐, 북쪽도 오랑캐, 서쪽도 오랑캐, 남쪽도 오랑캐 맞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뭐 도덕적인 측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끔가다 공자 역시도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A국은 이제 한족이니까는 이제 굿이라고 보는 거고 B국은 이제 변방 오랑캐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한족이 변방 오랑캐를 정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한 거다 그런 식으로 가치 판단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죠? 중화 사상도 알아두십시오. 알겠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중국에서. 그러면은 봐라. 이게 되게 웃긴 게 적, 융, 만, 이 해가지고 오랑캐 글자가 있어. 그러니까 북쪽의 적, 서쪽의 융, 남쪽의 만족 이렇게 얘기해. 동쪽의 이족 해가지고 이제 합쳐서 쓴 건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배우십시오. 융자하고 적자하고 만자에는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면은 한문에 이거 알아둬. 한문에 계집여자가 들어가면 좋은 글자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학생들 나한테 미투 제기하지 마라. 아니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한문에 계집여자 들어가면 좋은 글자가 아니야. 그리고 또 요 글자 들어가도 좋은 글자가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자냐 이거? 그렇지. 벌레충. 이게 적자, 융자, 이거 남만자에 이게 들어가. 그 얘기는 뭐야? 벌레로 봤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유일하게 이족에는 이라는 한 문에는 이게 안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가. 그것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그거죠. 맞죠? 이거 하고 이제 요거 이게 이자죠. 벌레 충자 안 들어가지. 맞지? 안 들어가죠. 그냥 살짝만 얘기해 줄게. 오늘 이제 역사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역사 많이 나오는데 춘추 전국 시대까지는요. 중국의 역사는 동서 싸움입니다. 동서 싸움이고 한나라 이후부터는 한나라는 뭐야? 통일했죠. 맞죠? 진나라 통일하고 15년 만에 망하고 한나라가 등장했잖아. 한나라 이후의 중국 역사는 북방민족하고의 싸움이야. 알겠어? 세계사에서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 이전의 핵심 내용은 동서의 싸움이고 한나라 이후는 북방하고의 싸움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으면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이해되죠? 춘추필법 이해되죠? 맞죠? 춘추필법 이해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자의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뭐가 베이식은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 사실인데 뭐 공자의 어떤 의도라든가 주관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미된 거 춘추필법 알겠죠? 근데 공자는 중국에서는 성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본인의 뜻을 언급한 거다 이거야. 춘추필법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편연체 말고 아예 대놓고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지 얘기를 써버려. 역사책에. 그걸 무슨 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야기식으로 써버려. 이야기식으로. 여기서 막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식으로 써버려. 그럼 너네 잘 들어. 봐봐. 이야기는 뭐야? 이야기는 다른 말로 서사죠. 맞죠? 서사, 문학. 서사 문학이 되는 건데 소설 생각하시면 되지. 소설. 맞죠? 소설의 구조는 어떻게 돼? 발단, 전개, 그게 뭐냐? 위기, 절정, 결말. 맞죠? 그러면은 역사적 사실 자체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구성되어 있냐? 그건 아니라고.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건데 역사가가 이 역사적 사실, 이 객관적 사실을 여기에 배치하자. 맞죠?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이야기식 서술이 된다는 얘기는 일종의 문학적인 어떤 그 쓰는 기법이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이것을 플롯, 구성화라고 합니다. 플롯먼트, 구성화라고 하는데 아예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역사 공부할 때 편연체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연표로 공부하는 거야. 연표로. 재미없죠? 근데 요걸로 공부하면 뭐야? 이야기 한국사. 졸라 재밌거든. 맞지? 이거 무슨 체야? 무슨 체라고 할까요? 기전체. 기전체. 맞죠? 그럼 기전체의 효시가 되는 역사서가 뭡니까? 그게 사기라고. 사기. 사마천의 사기. 알겠어? 사마천의 사기. 그러면은
사마천 사기 이전의 역사서는요, 대다수가 편년체였다 이거야. 그런데 사마천 때부터는 아예 이야기식으로 서술을 해버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역사책에 사마공왈 해가지고 어떻게? 사마공이 누구야? 사마천 자신 얘기하는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한다. 맞죠? 이렇게 써버려. 그게 기전체. 그러면은 질문해야죠. 맞죠? 뭐라고? 쌤, 이야기체면은 이야기체라고 해야 되지 왜 기전체라고 하는 겁니까? 맞죠? 안 궁금하냐? 이런 거 별로. 그냥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짜증나냐 지금? 짜증나요 지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봐봐. 기전체 딱 하면 왜 기전체요? 물어봐야 된다고. 알겠어? 항상 이제 호기심을 가지라고. 어떤 용어가 딱 있을 때 왜 그런 용어로 지은 거요? 해가지고 맞지? 항상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죠. 사기가 그러면은 봐라. 사기, 사마천의 사기. 그럼 삼국사기도 어떻게? 김부식이 사기의 형식으로서 삼국의 역사를 적은 거야. 그러니까 기전체가 되는 거죠. 맞죠? 사기는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서가 구성됐는데 옛날 신분사회니까는 황제에 대한 기록이 따로 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왕에 대한 기록이 있을 거고 나머지 이제 그냥 위인들의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책이라 할지라도 황제의 기록과 보통 위인의 기록을 같은 권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거야. 따로따로 만든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황제의 기록을 뭐라고 하냐? 본기. 그러니까는 사기 본기. 왕에 대한 기록을 세가. 그 다음에 위인에 대한 기록을 열전이라고 해요. 열전. 그러면은 사마천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나라 무제 때 사람이죠. 맞죠? 한나라 무제 때 한나라 무제가 흉노를 정벌하는 데 있어서 사마천이 반대를 해. 그러다 보니까는 무제한테 찍혀가지고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맞죠? 그래서 치욕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니까는 깜빵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사기 집필을 한 거예요. 이거 사기 집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한고조 유방 맞죠? 한고조 유방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해? 한고조 본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예컨대 맹자 순자의 기록은 어떻게 돼? 맹순열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근데 유일한 위인 중에서 왕급으로 기록이 된 사람이 있어요. 공자야. 사마천이 봤을 때 공자는 열전으로 안 써요. 공자 세가 그렇게 씁니다. 왕으로 봤다 이거야. 공자가 왕한 건 아니지만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봐라. 본기의 기와 열전의 전자를 합해서 기전체라고 하는 거라. 기전체. 알겠어요? 기전체. 그래서 기전체가 여기서 나온 거야. 근데 쉽게 이해하면은요. 이야기식 서술. 아예 대놓고 역사가의 판단이라든가 주관 이게 개입돼. 아예 들어가 그냥. 아예 들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쌤이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는 사기 열전이 이제 완역이 됐는데 지금은 본기 세가까지 다 완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이야기체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수능 끝난 다음에 한번 읽어봐. 재밌어. 한번 읽어봐. 그래서 본기 세가보다는 열전이 이제 번역이 많이 돼 있는데 백이숙제 열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와. 그럼 재밌어. 한번 읽어봐. 알겠냐? 재밌어. 백이숙제 열전. 그리고 이 열전에서 사기 열전에서 백이숙제 열전 제일 1챕터가 백이숙제 열전인데 그거는 논술에서도 여러 번 제시문을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그냥 얘기 하나 해줄게. 여기 이제 챕터 1이 백이숙제 열전인데 숙제 홈워크 아니야. 알겠어? 알겠냐? 백이하고 숙제라는 사람의 이제 열전이다 이게. 이 사람네들이 위인인데 그 어떤 산에 들어가 가지고 저기 굶어 죽죠. 맞죠? 그러니까는 은나라의 충신이야. 은나라의 충신인데 주나라의 문왕하고 무왕이 은나라의 충신 백이하고 술제를 어떻게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충신 불사 이군 해가지고 어떻게 산에 들어가죠. 맞죠?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굶어 뒤졌다. 맞지? 그게 나와. 근데 거기서 사마천이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백이 숙제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굶어 뒤지고, 맞죠?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그 누구는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야. 과연
하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아예 대놓고 사마천이 언급을 하는 거죠. 맞죠? 그 내용이 논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니네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맞죠? 그런 생각 하죠. 맞죠? 보통 보면 이제 도덕적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약간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맞죠? 그 다음에 개새끼들은 졸라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야. 그러면은 니네 그런 생각 안 해보냐? 어른들이 좀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착하게 살면 나중에 복 받는다. 맞죠? 사필귀정 해가지고 복 받는다라고 했는데, 아니 쟤는 착하게 안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거든. 맞지? 그러면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지금. 맞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알았어. 천명, 시야, 페이야, 맞죠? 티엔밍, 천명은 시아 오르냐, 페이야, 그르냐, 맞죠? 사마천도 똑같은 질문 한다고. 근데 이러한 주제 자체가 원래 우리 인문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요, 옛날 사람이 가졌던 질문 자체가 계속 지금도 연결되는 거라고, 맞죠? 쌤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백이숙제 열전을 읽었을 때 사마천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고민은 똑같구만. 맞지? 됐어 이거? 됐냐? 그러니까 편년체, 기전체 이거 말고도 무슨 체 많은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 정도 수준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서 진화론은 사실을 해석하거나 이야기를 만든다. 이 측면에서 역사학과 비슷하다라고 봤죠. 맞죠? 그러면은 이 1번 제시문을 쓴 저자는 역사를 뭘로 보는 거야? 역사를 실증사관으로 보는 거야? 그건 아니다 이거죠. 맞죠? 그건 아니다 이거야. 됐어요? 됐냐?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쉬었다가 할게요. 알겠죠? 2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왜 조는 거야?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한다 해가지고 저 양반 또 쓸데없는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겠냐? 아니야. 한 번이라도 논술에 출제된 내용들은요. 저는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알겠죠? 얘기하고요. 그리고 쌤의 지식을 너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런 게 있어. 쌤 수업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해 수능이라든가 혹은 그 해 6월, 9월 모평 혹은 그 해 논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쌤이 이제 언급한 내용들이 있죠. 출제됩니다. 출제돼요. 이거 불문율이야 이거. 진짜 그래. 진짜 그래요. 진짜 출제돼. 진짜 출제돼. 그리고 요 정도는 고등학교 학생 정도면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맞죠?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쌤 수업은 그냥 다양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이제 다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졸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알겠어요? 잘 듣고요. 들으면서 저걸 씨발 내가 왜 들어야 돼?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알겠어? 절대 하지 말고 듣다 보면은 저런 게 있네. 맞지? 재밌네. 한번 들어놔. 이게 어떻게 출제될지 몰라. 그럼 만약에 수능 국어에서 출제된다고 했을 때 약간이라도 스키마가 있으면 수능 독해 제시문 잘 읽어지죠. 술술 읽어지죠. 맞죠? 이해되냐? 그래서 놓치지 말고 잘 들어. 그냥 잘 들어.